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청문회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세상클릭TV에서는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청문회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청문 보고를 작성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하에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번 같이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청문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분석을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을 다 해버렸어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손에 피를 직접 묻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임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과 또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차원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진단을 했냐면 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맡고 있던 정계특위위원장을 한국당 나경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나눠 갖기로 패스트 트랙 중에서 사개특위를 맡을 것이냐 정계특위를 맡을 것이냐에 있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정계특위를 맡을 확률이 많아졌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끝나고 연동제 선거법 하에서 자기들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윤석열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는 역할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또 진단을 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가 되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야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지난 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윤석열 지검장이 칼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여러가지 문제들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각종 유튜브 요즘 와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또 지상파에서도 방송에서도 그전 거의 정확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청문회가 역대 어느 청문회 같이 여당은 후보자를 감싸는 역할만 했고요. 또 이번에 보기 드물게 한국당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특이한 건 참 그래도 청문회에 대한 낙제 점수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의 역할이었어요. 위원장의 역할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을 많이 친 부분이 그래도 청문회의 어떤 그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한국당에서 준비된 이 윤석열 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아주 좋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김진태 의원, 또 장제훈 의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조광덕 의원 말이죠. 남양주 의원, 이렇게 김도읍,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팀을 갖춰서 준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하면 지금 근거도 없이 참 몇 안 되는 이 좌파 세력들을 보수 우파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방송은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검찰에 몸을 담았던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개혁 문제에 그래도 검찰 조직을 지키고 또 선서에서 말을 했던 중립적인,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의뢰한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겠다는 그런 선서 내용같이 모두 발언같이 하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거대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가 보여왔던 여러가지 빛과 또는 그늘진 곳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좋은 면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면 이번엔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남은 3년을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아마도 편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틀림없이 한 번 더 저희들이 분석하고 진단을 합니다만 청문 보고서는 당연히 채택되지 않을 거고요. 이번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갑니다. 토사구팽이죠. 그런 현상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용도 폐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좌파의 본성이죠. 자기들은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에게 피를 묻히게 해서 치는 것, 이의제기 아니겠습니까? 고사성어 같이 바로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청와대에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토사구팽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좌파들의 본성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고 다음 방송에는 지금 일본에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힘을 모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더 분열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외교 전략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음 방송 바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